근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까 그 김윤덕 국회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전라북도 도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게 다 우리 국민들이고, 전라북도 도민들도 그 같이 우리 국민이죠.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막 생수 얼려갖고 들고 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남에 사는 국민들에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사를 이따오로 치른 정치인과 그 동네 그 유지들, 그리고 저 공무원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지금 파악을 하자는 거잖아요. 요거를 호남 비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안 되는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호남 비하나 폄하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지난주에 K-팝 그 콘서트로 끝났던 그 잼버리, 그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국의 가디안이라는 좀 진보적인 매체예요. 진보적인 매체인데, 그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다. 그 유감을 남기고, 그리고 유감을 남긴 게 이제 그 폭염,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컨디션, 비위생적인 조건, 그리고 태풍의 위협, 이거 세 개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폐영식이라 그러죠. 끝나는 날, 폐영식 날 상암에서 폐영식을 할 때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그 총재가, 세크리터리 제너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I'm painfully aware that you had other expectation. 그러니까 그게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네가 이 한국에 올 때 가졌던 기대와 다르게 이게 흘러갔다는 것을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나도 인지하고 있다. 너네가 꿈꿨던 잼버리는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역사상 이번처럼 그 너네 청소년들, 스카우트 여기까지 온 애들이 참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한 것도 내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로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지만 너네들이 참 노력해서 그래도 최대한 여기서 그래도 즐겁게 지내고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 가디안이라는 이 진보 매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꼭 늪같이 생긴 그 땅, 그러니까 우리 배수가 안 되는 땅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내추럴 쉐이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참 잼버리를 해도 참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아팠고, 그 다음에 서브스탠다드 세니터리 컨디션, 그러니까 정말 기준에 맞지 않는 수준 떨어지는 비위생적인 환경.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참가비. 영국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왔잖아요. 요즘 4,500명. 영국 아이들이 낸 참가비를 되돌려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뉴스는, 이건 지금 약간 진보적인 매체고요. 가디언은. 이건 BBC예요. BBC도 중도지만 진보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지금 영국의 아이같이 엄마한테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다.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그냥 다가와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이 다가와서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하고.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전라북도 주민들이 많았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뭐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세일, 가게에 들어가면 세일해주고, 그다음 묵고 있는 호텔, 이 영국 애들은 이제 서울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와서 케이크 뭐 이런 것들 애들한테 주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근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최대한 좋은 기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카우트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스카우트 지도자가 20살이죠. 이 사람도 이제 자원봉사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뭐냐면 이게 그 잼버리 스케줄이 어그러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할 일이 그 열흘이나 여기 와서 뭘 하겠어 아이들이. 아이들이 근데도 진짜 할 일을 찾아서 정말 이 경험을 뭔가 좀 괜찮은 경험으로 만들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 진짜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아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고 우리 국민들의 그 심정이 이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 세계 150개국인가요? 아이들한테 그 다가와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한 이런 심정이 또 정이 많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성정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아이들이 지 엄마한테 이제 보낸 그런 문자에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좋은 인상을 갖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노력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봐도 사실 가서 인사할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뭐 서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 좀 보시면 웃는 낯으로 인사해 주시고 이게 참 아이들이 이런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준비 부실 원인은 문재인 정부고 감사원 통해서 규명할 것 이게 지금 이 총리 주간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가 봐요. 반대편으로 민주당은 윤 정부는 무능무대책 무책임하다. 총리 사퇴하고 국정조사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맞붙은 모양입니다. 신문들이 언론들이 지금 전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전 정부를 맡았던 민주당하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이렇게 대립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잘잘못을 따져나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이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다가 전날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물론 이거는 진짜 궁극적인 책임은 그 예산을 승인하고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을 승인한 여가부 지금 현재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무조건 몽땅 지는 거죠. 모든 일에 결국에 궁극적인 책임은 현재 정부죠. 그러나 앞단에 이때까지 6년 동안 준비 안 한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전라북도도 당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굉장히 특이한 분 같아요. 아니 자기가 당당하다고 지금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참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건 좋은데 자신은 마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거 보고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게 이분이에요. 김윤덕이라는 분. 이게 이제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이분이 그 조직위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이죠. 여가부 장관하고 같이 계속 조직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한 이유가 뭔가 보면 본심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사과를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한 다음에 결국 본심은 약간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서 새만금이 그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등 이 잼버리를 이용해서 새만금 발전을 꾀했다는 유치한 발상은 전북 도민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잼버리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잼버리를 이용해서 전라북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땡겨가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고 이제 입을 샷더마우스 이러는 거죠.
그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딱 그거란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는데 너네가 이거를 전라북도 욕을 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야 라고 지금 미리 한 자락 까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들 잘못을 가리려고 자기들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순간 너네 또 호남 차별하는 거야? 호남 비하하는 거야? 호남 폄하하는 거야? 전라북도 사람들을 지금 상처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입을 막는 거죠. 지금 전라북도 저 공무원들이 잘못했고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잘못했고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왜 전라북도 도민들을 상처 주는 일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시작하자마자 잼버리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어요. 이런 얘기 속으면 안 되죠. 이제 징비록을 제대로 쓰려면 잘못한 게 누군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중앙정부든 지난 정부든 또는 지금 전라북도든 다 봐야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아주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죠. 2012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전라북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저질러 놓고 시설은 이후에 만들겠다. 그래서 잼버리를 유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12년에. 17년에 유치에 성공한 다음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라북도 그러니까 도청 관계자죠. 도청 공무원이 뭐라 그랬냐면 잼버리를 왜 유치하냐 그랬더니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도의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인프라 예산을 빼오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을 유치한 건 참 잘했다. 이런 게 지금 공식 문서에 다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의회에서 질의응답한 게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일보 기사는 중앙정부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앙정부도 평창올림픽 때하고 같은 규모로 조직위원회를 꾸렸다는 거예요. 인건비랑. 지금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런 평창올림픽하고 이 잼버리하고 조직위원회를 갖다가 거의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했다는 것도 중앙정부도 생각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두 가지죠. 국제행사를 유치하지 않아서 우리 도가 발전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세상에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발전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분들 머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쥐어짤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제행사 유치하면 발전한다니 세상에. 그리고 유치한 게 그 인프라 예산 땡겨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지금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보시면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인프라 건설 문제로 잼버리를 유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라북도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사람이 일축한다고 일축이 되나요? 지금 증거가 다 남아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보면 전라북도의 그 민주당 간부, 그러니까 동네 유지죠. 민주당 당원 동네 유지. 민주당 전주을 직능위원장이 수의 계약을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 건을 가져간 모양이에요. 보세요. 지금 배수를 위한 전기시설 공사 했는데 준공일은 8월 5일. 지금 잼버리가 8월 2일 시작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집회장.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도 8월 10일이 준공.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메인 시설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총선 리더 센터인데 이게 주 건물인데 이게 작년 4월에야 입찰 공고를 냈고 그 다음에 2024년 내년에 완공 목표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센터를 이 메인 건물을 이게 지금 235억짜리니까 큰 건물이잖아요. 이 신축 공사를 전주 소재 Y사가 따냈는데 왜냐면 지역 기업들한테만 주려고 하니까
전국에 1000등까지 발표하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시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지역 기업한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에 멀쩡하게 다 간척돼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립 비용을 중앙 예산으로 땡기려고 이번에 새로 매립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존 간척지를 두고 갯벌을 새로 메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크게 무슨 인프라 예산을 땡겨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당이나 저 공무원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간부잖아요. 민주당 당원 간부입니다. 저 사람이 수의 계약을 한 7개 따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거기에 이제 지역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빼먹었는지도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사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도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인프라 예산 빼오는 거를 아주 전력을 다했고 그 돈을 빼온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뿌리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오늘 굉장히 좋은 칼럼이 나왔어요. 이분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인데 이 사람 얘기가 이겁니다. 감사든 수사든 국정조사든 모조리 해야 된다. 이분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징비록을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도 한심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징비록을 쓰자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잘 쓰신 얘기가 이거예요.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인프라 개발 속도를 높이려고 한 것은 자긴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러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행사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도 없이 예산만 노렸다면 그거는 고의적인 범죄다. 그건. 이죠. 전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잼버리도 간척지에다 했지만 열심히 해서 별 문제 없이 잘 끝났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잼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돈 빼먹으려고만 했다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다 무슨 공사를 다 저 잼버리 끝난 다음에 완공하는 걸로 해놓고 이 멀쩡한 땅 놔두고 저 잼버리 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습지에다가 지금 개펄을 새로 매입을 하고 공사는 하지도 않고 지금 이분 얘기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 정도였으면은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돈만 땡겼으면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국정조사든 뭐든 다 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 얘기가 수사도 하고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까 그 김윤덕 국회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전라북도 도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게 다 우리 국민들이고 전라북도 도민들도 같이 우리 국민이죠.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막 생수 얼려갖고 들고 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남에 사는 국민들에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사를 이따오로 치른 정치인과 그 동네 그 유지들 그리고 저 공무원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지금 파악을 하자는 거잖아요. 요거를 호남 비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안 되는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호남 비하나 폄하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칼럼이 이거예요. 호남 출신입니다. 이분은 광주 분입니다. 기자 출신 정치인이에요. 광주 분인데 광주에서 호남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그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우리 유니숙 TV에도 2번이나 나오셨던 분이에요. 국민의힘 정치인이신데 지금은 아직도 당원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당원으로 활동하셨고 우리 그 주동식 선생님입니다. 광주 기반의 정치인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판도라의 상자. 이분이 쓴 칼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국가 개조를 한다 그럴 때 국가 개조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이분 얘기가 2016년에 LG CNS가 새만금에다가 3,800억 원을 넣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고 계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했다고 해요. 이분은 좋아했대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앞발 뒷발 다 들고 포기 선언을 했다. 왜냐하면 전국의 농민단체가 전라북도에 몰려와서 반대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명분이 뭐냐면 재벌의 농업 진출 반대. 근데 사실 LG CNS는 스마트팜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지 농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었대요. 지금 그 성추행으로 민주당에서 쫓겨난 박완주 의원 있죠? 그 사람이 지금 반대 운동을 주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라북도 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대요. 전라북도 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이런 좋은 계획에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잼버리 행사에 들어간 1,000억 원 말고도 인프라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몇십조 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호남이 먹고 사는 방식. 호남이 먹고 사는 방식이라는 얘기를 호남에 살지 않는 다른 국민들이 하면 호남 비하라고 욕먹기 딱 좋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정과 슬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했고 그 대신 오직 부가가치를 땅에다 쏟아버리는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건설에 올인했다. 이거를 해석하자면 생산하는 것보다는 국가 예산을 따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 얘기가 원주는 자기 고향인 광주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영암 F1 경기장.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라면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5.18 광주라는 상징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번 얘기는. 지금 1980년 5월의 비극 이래 좌파 정치 투쟁의 진지 역할을 해왔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이런 구조가 지금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젊은이들도 기업체에 들어가서 뭔가 생산적인 진로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선동, 조직화 이런 정치적인 뭔가 그리고 뭔가 이런 정치 운동하는 곳에 주로 가는 이게 지역의 전통이 돼버렸고 시민단체, 노조, 정당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기업의 투자 자체를 꺼리는 거가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말고도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도, 강원도도 정부 예산을 따오는데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는 호남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맞다. 그 말도 맞다. 이 사람 얘기가 그 말도 맞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호남화다. 호남화. 이분 얘기가 다른 지역은 그래도 국가 예산 따오는 게 여러 활동의 일부인데 호남은 지금 이게 거의 유일한 경제활동이 돼버렸다. 문제는 이런 게 지속 가능한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호남이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80년 비극이라는 지역의 특수성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게 가능했는데 인구도 적었고 지금은 다른 지역들도 다 호남 모델을 따라하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호남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나라 망하는 직통 코스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이거예요. 잼버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가 이런 흐름을 우리가 뒤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망한다. 변화가 불가피하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호남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호남 혐오라고 되치기 하는 것으로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센 칼럼이죠.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이 예전에는 지금 이제 호남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지원으로만 먹고 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지속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젠 전국이 뭐 영남이고 호남이고 뭐 충청도고 강원도고 다 이런 문화가 지금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대로는 못 산다는 거죠. 이제는 이 잼버리를 기회로 이번에 오늘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돈 빼먹기 얘기 있잖아요. 돈 빼먹는 구조를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수사든 감사든 조사든 다 해서 그거를 낱낱이 보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